마켓 트렌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시장 짚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보고 있거든요. 예, 월요일마다 나와주시는 분이죠.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소비 심리 회복이 되는 게 계속 데이터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미국의 3월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면서요? 네. 제가 그 안신 앵커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한 게 4월 12일인데 첫 방송 때 첫 방송 때 제가 읽어주셨죠? 소비 관련주 얘기를 했었죠. 네, 그러면서 기억해요. 그린북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그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왜 이걸 사람들이 안 보지? 다만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. 그런 맥락에서 일단 오늘 소비 관련주를 한번 다시 좀 들고 나와봤고요. 미국 얘기 이제 하셨는데 미국 얘기 한번 좀 해볼게요. 미국의 개인 소득이 21%가 넘게 늘어요. 3월 개인 소득이. 이게 이제 21%라는 수치가 통계 작성한 이래 뭐 가장 높은 수치예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소득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현금 막 줬잖아요. 그리고 고용 시장도 좋아졌는데 올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보시는 차트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. 이것도 이제 4%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4.2%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어요. 근데 왼쪽에 이렇게 반짝 올라간 게 있고 오른쪽에 지금 다 올라가고 있죠. 네. 왼쪽에 왼쪽에 반짝 올라간 수치가 5월달, 6월달입니다. 이게 뭐냐면은 3월달, 4월달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콱 줄였다가 거기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전월비로 보는 거거든요. 전월 대비로. 확 올라갔었는데 지금 그 3월 달에 올라간 거는 올해 2월 달이랑 비교를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두 가지 정도 우려되는 목소리를 내는 쪽도 있어요. 첫 번째, 개인 소득이 늘었는데 쓰는 것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저축이 늘어났지만 이거는 소수의 부유층 얘기지 다른 사람들은 소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얘기를 이제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. 5월 달에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높아지긴 하겠지만 인플레이션 그 상승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거는 소비 관련주에는 절대적인 호재예요. 가격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이익 늘잖아요. 이런 부분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미국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소비 관련된 주식은 임의 소비재라는 거를 봅니다. S&P 500 그 업종별 11개 지수 중에서 임의 소비재라는 게 있는데요. 임의 소비재는 보통 이제 그 필수 소비재라는 거는 내 주머니가 가벼워도 써야 되는 그 소비재를 얘기하고 임의 소비재라는 거는 주머니가 가벼우면은 조금 밀어뒀다가 주머니가 조금 들어오면은 좀 늘리는. 근데 임의 소비재 지수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상당히 좀 그 S&P 500에 비해서 그 아웃퍼폼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 소비 관련주에 분명히 관심이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시장의 흐름이 좀 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은 뭐 처음에 넷플릭스나 인텔은 서프라이즈 나왔지만 다른 뭐 나쁜 요인 때문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로 실적 발표한 테슬라 최대 순이익 내고 나서도 전기장에서 빠지죠. 그다음에 애플 시간에서 올랐는데 빠지죠.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고 금요일에는 아마존까지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. 그럼 기술주는 올라가기 위해서 그럼 뭘 내놔야 되냐? 이거보다 더 센 걸 내놔야 되는데 시장 관심은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더 이 소비 관련주 쪽으로 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그래서 지난번부터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유통주, 면세점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포인트 잘 짚어주셔서 흐름이 좋게 올라오고 있거든요. 혹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관심 갖는 거 어떨까요? 나쁘지 않아요. 지금 그렇게 좀 뭐 철강주나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보면은 지금 주가가 과해 보이지 않는데 첫 번째로 이제 국내 지표를 한번 좀 먼저 살펴볼게요. 그린북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었고요.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제가 이제 4월 12일 날 안신의 거라고 방송을 했었는데 지표가 하나가 더 나왔어요. 지난주 4월 28일 날 4월 지표가 나왔는데 기대대로 쫙 올라갑니다. 그래서 지금 102까지 올라왔는데 작년 1월달 2020년 1월달에 104를 기록했는데 그때가 최고점이고 거기까지 갔죠. 이 얘기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소비 심리는 완전히 회복이 됐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또 한 가지 요새 신문 기사로 나오는 게 카드사에서 판촉 행사인데요. 그 얘기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셨죠? 네. 그 말로 카드 사용을 늘릴 것 같으니까 판촉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.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여기다 금상첨화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제 더 살아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수급이 살아난다고 말씀드렸는데
제가 그 대표적인 소비 관련주 중에서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타난 종목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. 많죠. 그러니까 신세계가 닷새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수급이 상당히 좋고, 자, 근데 그 파라다이스나 하나투어, 모두투어, 호텔신라는 뭐 그 금요일날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수급이 좋았어요. 저는 호텔신라는 목요일, 금요일 기관 순매수 1등 종목인데 왜 장중에 주가가 빠지는지 참 이해가 안 갔던 상황인데 오늘 올려주네요. 역시 뭐. 아, 네, 그렇군요.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역시 뭐 그 호텔신라는 뭐 서프라이즈 기록했고,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은 컨센서스도 올라오고 있고, 뭐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파라다이스나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는 실적이 기대감이 없어요. 근데 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수급이 들어오느냐? 기대감 때문에. 그렇죠. 코로나가 진정된다면은 실적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. 당장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, 그래서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은 기본적으로 그 펀더멘탈이 되는 종목이고, 코로나가 진정된다 그러면은 센티멘트 차원에서는 카지노, 그중에서 파라다이스,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은 뭐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,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예, 역시 수급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호텔신라까지 마지막까지 또 올라오주는 모습 저희가 오늘 장에서 함께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.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요즘 개인 투자자들 정말 스마트해지셔가지고 뭐 해운 운임지수 직접 확인하시고 관련 종목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시기도 하잖아요. 이번에는 SCFI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. 아직 뭐 피크아웃 걱정할 땐 아니죠. 지금 뭐 그 배를 못 구해갖고 화주들이 운임협상은 그 하지도 못하고 배 구하는데 지금 난리가 났던, 뭐 돈은 주는 대로 달라는 대로 줄 테니 배 좀 다오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, SCFI 뭐 그러니까 큰 배죠. 컨테이너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, 좀 작은 배 벌크선 하는 그 BDI 같은 경우도 4월에만 이 운임이 47%가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데,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해운자하고 조선주는 모르겠어요, 저는. 여기서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는 도와주셔야 되는데요.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예측의 영역도 아니고 분석의 영역도 아니고 정말 기술적인 모멘텀의 영역이 돼버렸어요. 어려운 게, 자, 지금 그 목표 주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. 네. 뭐 대표주들은 지금 목표 주가를 20% 이상 더 올라섰어요. 그러니까 실적 개선 속도나 주가 올라가는 속도를 리포트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증권사도 모르겠다는 거죠.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참 그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.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목표가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빡 치고 올라가는. 요새 흠이라 그러더라고요. HMM. 흠 한번 매매 안 해본 개인이 있냐?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, 뭐 HMM을 지금 여기 와서 뭐 사라 팔라 얘기는 하기가 참 어려워요. 그리고 오늘 당장 그 뉴스가 나왔는데 아침에 뻥 올라와서 해운주가 올라가진 않습니다. 해운주는 지난주 후반에 HMM도 음봉이 나오고 페노션도 좀 음봉이 3개 나오면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었는데, 이제는 뭐 반영된 만큼 반영됐다고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조선주도 올라갔는데, 올라가다가 오늘 또 상대적으로 조선주 강세가 아침에 조선주가 올라왔었는데 조선주도 상승 탄력은 좀 약해지고, 그러니까 분명히 좋긴 좋은데 매매하기는 너무 어려운 섹터가 돼버린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은 지금 해운주, 조선주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, 그래도 지침을 좀 주셔야 되거든요.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? 일단 수급 흐름 놓고 보면은 굳이 현대에서 현재 시점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해운주보다는 조선주가 그래도 조금 좀 나아 보이고, 뭐 HMM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. 지난주 수급 좋았는데 HMM은 다른 변수가 하나 있어요. 어떤 변수냐면은 MSCI 리밸런싱에 이번에 포함될 것이다. 요 변수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, 전체적으로 조선주 수급은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, 저 같으면 사실은 조금 한 발 서서 매매를 조금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,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조선주가 조금 나아 보이고, 두 번째로 실적도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조금 뭐 좀 그 실적을 기반으로 뭐 분석이 가능할 것이고, 삼성중공업은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일 실적이 나오고, 나머지 종목들도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, 그렇게 HMM 빼놓고는 그렇게 컨센서스가 좋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또 생각해 볼 게 조선기자재. 조선주가 올라가면 조선기자재는 더 세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. 실제로 세게 올라간 종목들도 나오는데 시총 작은 종목들은 더 매매하기가 어렵죠. 오늘 뭐 아침에 제일 세게 나왔던 게 STX중공업 같은 경우 시총이 작죠. 그리고 뭐 인화중공인 이런 종목들인데,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작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다지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. 그래도 해운주보다 조선주 쪽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한번 들으면서 한 주 매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뭐 호텔신라가 가장
확증적인 종목이었고 뭐 이런 소비 관련주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는데 실적이 4월 장세를 견인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은 이제는 조금 숨고르게 들어가는 게 분명해요. 그리고 실적 발표했고 급등했던 종목들도 이제는 좀 매매의 영역을 벗어났고 그렇다면은 조금 좀 방어적으로 보면서 관심 가질 종목은 지난주랑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. 배당주라든지 오늘 좀 소비 관련된 쪽이라든지 조금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종목 이런 쪽으로 좀 갖고 가면서 급등주 매매는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예, 월은 여유 있는 접근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고요. 자세한 또 투자 전략 2부 이어서 할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